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경선이 지금 민주당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2차 컷오프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본격적인 어떤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수도권에 이제 3차 스프위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아마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 2차 컷오프를 해가지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네 분으로 이제 후보를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이제 11월 5일까지 레이스를 벌여서 이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은 당 내에서 후보를 내지를 못하고 윤석열, 최재형 이런 외부 인사로 수요를 받아서 지금 경선을 치렀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1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구속 그 휴일증을 지금 아직 극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돼 있죠. 전직 대통령이 구속당한 상태고 지금 아직까지 휴일증을 못 극복을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 지금 있는 지도부의 상당수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한 인사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공천을 받았고 또 거기에 또 당 고위당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 나서기가 지금 어렵죠.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외부 수위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참 이 딜레마입니다. 홍준표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보면 이 후보도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는 조금 찬밥을 먹었죠. 찬밥을 먹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특검,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하면서 특검이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이 윤석열 씨를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특별검사에 들어가서 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런 장본인인데 근데 이 양반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에 와서 지금 자기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아주 유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말로 이건 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는 법대로 했다 하지만은 구미에 가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친박 후보자들한테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자기는 검찰총장이 있을 당시에 또 문재인 씨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집권 여당하고 엄청나게 또 뭐랍니까 이게 탄압을 받았다 합니까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나와가지고 지금 야당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데 이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좀 더 검증을 더 받아봐야 된다. 이미 자기 장모 그런 문제도 있고 대장동에 약간 좀 걸쳐진 어떤 특혜 의혹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또 인맥도 김만배라든지 박영수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고리도 좀 있고 해서 조금 더 검증을 더 받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홍준표 이분은 정말 어우엉이를 정도로 어차피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하는 그런 말도 2030에 있습니다만 저번 대선에 출마를 했었죠. 출마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때는 분위기가 그래서 석패를 했는데 정말 말을 조금 함부로 한다는 생각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서로하다. 물론 자신감 있는 건 좋지만은 너무 지멋대로 살아온 어떤 정치 역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지지를 받았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저번 대선 때 과연 이 홍준표 후보가 나서서 과연 기대한 만큼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당시에 득표를 했느냐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그 당시에 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하고 뭐 표가 쪼개져 가지고 그래졌습니다만은 한 번 더 기회를 갖기에는 지금은 세태가 너무 많이 변했다. 세상이 정시에 있던 그런 변도 많이 변했다 하는 생각이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글쎄요, 참 똑똑하죠. 똑똑하고 자기 아버지도 뭐 변호사고 한데 국회의원 또 했죠. 유수호신데 이분은 사실은 또 조금 너무 제가 인상이 너무 시리에 빨리 너무 민감하다.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면서 탈당을 했고 상당히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죠. 김무성 씨도 그랬고 같은 나이였죠.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당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 조금 일관된 정체성이 배렸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동안 한 5년 동안에 있으면서 뭘 했느냐 하는 그런 이 문재인 정권 동안에 과연 뭘 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참 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국회는 막 출마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과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믿음직성 이런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대구를 벗어나면 지지도가 없다는 게 첫 약점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 저는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신선하잖아요. 원희룡 지사. 검증은 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뭐 흠도 없고 또 아주 엘리트고 그리고 또 고향이 제주다 보니까 제주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깝죠.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 큰 도에 지사를 했더라면 충분히 파괴력이 없는 그런 분인데 한때 남경필, 원희룡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신진 기회로 여권에서 이렇게 이름을 날렸었는데 참 너무 지금은 좀 지명도에 있어서 떨어진다. 차라리 도지사를 하지 말고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해가지고 지명도를 올렸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고 뭐 토론할 때 저도 봤습니다만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차분한 그런 부분들 그게 제주도에 있다는 거 딱 묻혀버리니까 이게 뭐 재미가 없잖아요. 물론 먼저 제주시들은 그만뒀습니다. 이재명 씨는 경기지사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대비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원희룡 씨는 차기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여론조사의 4명을 골랐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뒷말이 많습니다. 지금 1등이 홍준표, 1등이 윤석열, 2등이 홍준표, 뭐 3등이 유승민 이래 중인데 그래서 4명인데 이 표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선관위원회에서는 공포를 안 했는데 이미 확인되지 않은 그런 득표율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보면 한 4% 정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홍준표 후보를 이긴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그 정도 이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그 진행되는 그 각자 후보들에 대한 어떤 검증 이게 아마 큰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 경선 토론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는 생각보다 좀 뭐라 그럴까 좀 스케일도 있고 유하다. 그렇지만은 세세하게 지금 어떤 부분을 이렇게 관찰하고 통치하고 정리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연륜이 좀 모자르지 않은가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앞으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좀 더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홍준표 후보는 이미 한번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깨끗하다 이러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말이 너무 함부로 가다 보니 참 불안하죠. 불안하고 한데 과연 우리가 이 지금 문제는 민주당을 이 후보들이 이길 수를 있느냐? 과연 민주당의 실수에 의존해서 어떤 대천 화류의 어떤 그런 비리, 검찰 수사 여기에 의존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봐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생각을 하면 저는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천 화류 저 사건은 물론 뭐 민주당 내에서 내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비리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엄청나게 지금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기이기 때문에 더 뭉치는 겁니다. 더 똘똘 뭉쳐서 우리가 보호를 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이
국민의힘에서 그걸 더 깨고 더 뭐라 그럽니까? 특검을 더 강하게 정말로 야당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성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뭐 단식을 하든지 이준석 후보가 어디서 뭐 머리를 깎든지 삭발 투쟁을 하든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야 되고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 있는 대천 화유, 성남동, 대장동과 이어지는 그런 어떤 인사들, 뭐 곽상도 이런 뭐 국회의원직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업참마속의 기계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어 있다는 게 아주 좀 천군만마가 아닌가. 아주 프레시한 이미지에 물들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민주당이 저는 녹슬어 빠진 부패의 연결고리하고는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비가 되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강하게 뭔가 헤쳐나가지 못하면 대처하지 못하고 야성을 없이 간다 그러면 정권 재창출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지금 민주당은 대천 하유 때문에 더 똘똘 뭉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번 선거는 어디 누가 뭐 공약 선거가 아니고 편가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니핀 내핀은 이미 쪼개져 있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뭐 진중권 교수는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쪼개져 있기 때문에 중도표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51대 49, 50.5 대 49.5 뭐 이런 식으로 표가 갈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 더 강한 야성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면 이번 선거는 만만치 않다. 그럼 뭐 대선 후보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흠없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과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뜰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야성이 강하면 누가 깨끗한 것인가? 깨끗하기도 하고 야성도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뭔가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국민의힘이 그 대안을 한 달 남은 이 경선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정권 재창출은 자기 스스로 절차탕마하고 외부에 깨끗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정책 공약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